안녕하세요. 60대 유튜버입니다. 처음에 인사말이 이걸로 굳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60대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모으고 그 모은 돈을 어떻게 불리는지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어떻게 모은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모으는 방법, 또 그 돈을 불리는 방법,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돈을 모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이 방법 압니다. 아는데 실천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천을 안 하면 노후에 그거에 배로 힘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꼭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장미를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데코레이션, 장식용으로 괜찮죠? 3가지 색깔이에요. 이 꽃 이름은 프린세스 알렉산드라 오브 켄트라는 종류의 장미예요. 이름이 길죠? 프린세스 알렉산드라 오브 켄트. 이 노란 장미는 골든 셀러브레이션. 이 빨간 장미는 어젯밤에 딴 건데 만 하루가 지났는데 아주 약간만 시들었어요. 이것은 오클라호마입니다. 장미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을 안 했다가 저로 인해서 장미를 접하다 보니까 장미가 또 새로이 보이네. 장미가 정말 종류가 여러 가지네. 장미가 이렇게 크네. 담장에 빨간 장미 작은 건 줄 알았더니 향은 못 맡아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만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놔뒀는데 향수도 장미향 나는 향수 있잖아요. 그 향수 그대로 나요. 대신 오리지널이죠. 봄 되면은 항상 이 꽃이 넘칩니다. 몇백 송이가 아니라 몇천 송이, 무조건 1000송이는 넘어요. 그래서 항상 제 방에나 거실에나 이렇게 잘라서 항상 이렇게 장식을 해두고 밤에도 집에서 이렇게 즐겨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테이블에 앉아서 영상을 올려드릴 때 원래 제가 하던 스타일입니다. 안 하던 스타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봄에, 여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했다 그러면 그때 했었을 텐데 제가 지난 겨울부터 했으니까 겨울이 지나고 첫 봄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매년 해왔던 저의 행동입니다. 습관입니다. 아름답죠?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돈이 뭡니까? 돈의 정의를 얘기하라 그러면 정말 말이 안 나와요. 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의 소중함. 돈 그러면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근데 돈의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돈은 정말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그 돈이 무엇이라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 돈이 무엇인데?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또 그 돈은 사람을 기쁘게도 합니다. 반대로 슬프게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넘치면 사람이 사치를 하게 되고 교만과 오만이 몸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반대로 돈이 모자라면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 비굴해지고 비참해집니다. 돈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가 마른다는 그러한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런 말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피가 말라요. 근심, 걱정. 그런데 피가 마를 정도의 근심, 걱정이라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돈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피가 마를 정도의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은 돈 외에는 그 정도로 사람이 정신이 피폐해질 정도로 피가 마를 정도로 근심 걱정 생기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 또한 돈 때문에 피가 말라본 적 있습니다. 또 눈물 젖은 빵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셨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눈물 젖은 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최악으로 가난할 때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인간의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이 정신 세계까지 지배를 하는 상태예요. 자, 지식과 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식을 택하겠습니까? 돈을 택하겠습니까? 지식? 내가 알아서 할게. 난 돈이 필요해.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지식이라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난 돈이야.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두 가지를 두고 돈은 하입니다. 지식은 상입니다. 돈은 하이고 지식은 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플라톤이. 그러면 어떤 거든지 하보다는 상이 낫지 않습니까? 아래보다는 위가 낫지 않아요? 지식이 위에 있고 돈이 아래에 있어요. 지식?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난 돈이 더 필요해.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근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식이 없는 돈이라는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 돈을 지키고 그 돈의 습성, 그 돈의 위력 더 키우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는 돈이라는 것은 언제 무너질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지식이 있으면 돈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보다는 지식이 위입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시대, 물질 시대에서는 지식 내가 알아서 할게. 난 돈이야. 대부분 그렇게 나갑니다. 돈이라는 것은 많으면 좋죠.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목표를 어디에 두냐 하면 내가 평생 살면서 늙으면 일을 못하게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두 가지 이유죠. 사회에서 사람을 안 써요. 나는 힘이 있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에요. 60대 중반이에요. 아직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사회에서 안 받아들여요. 또 하나는 거기서 좀 더 늙으면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게 되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10년, 20년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돈은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 그 정도면 좋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오버가 되면 사람이 사치를 하게 되고 교만이 생깁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돈을 모으는 방법, 돈 모으는 방법이요? 딱 하나예요. 그거는 진리예요. 근검절약.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세요? 알고 있었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몰랐던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시라고 다짐을 하게끔 해드리는 것입니다. 근검절약이 뭡니까? 그러면 다 알아요. 그런데 표현을 하려고 하면 또 몰라요. 돈이 무엇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말문이 막혀요. 근검절약.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절약. 내일을 위해서 오늘 꼭 써야 될 필요할 돈만 쓰고 모으는 것이 절약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사람들 이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수성가를 비롯해서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고 부자가 되고 재력을 쌓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부자인 부모한테 물려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99%가 다 근검절약을 해서 돈을 모아서 불린 것입니다. 근검절약 어떻게 합니까? 안 써야 돼요. 절약을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모은 걸 가지고
어떻게 불립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죠? 몇 가지 없어요. 크게 3가지예요. 그 외의 종류도 있긴 있지만 드물죠, 확률로는. 우선 자기가 장사나 사업을 하면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좀 더 키우게 됩니다. 자기 사업에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절약을 해서. 또 하나는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투자예요.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똑같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얘기가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은행은 막을 내린 상태예요. 앞으로 금리가 많이 오르면 또다시 그 시대가 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로금리 시대 아닙니까? 자, 근검 절약을 하는데 어떻게 절약을 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는 거 있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검 절약을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몸에 배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되죠? 나중에는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맨 처음이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이 중요한 겁니다. 맨 처음에 오늘 일요일입니다. 내일 월요일이죠. 당장 내일부터 실천하세요. 커피 좋아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세계적으로 1등, 2등 소비국이에요. 평균 하루에 한 잔 마셔요. 전 인구적으로 따지면. 안 마시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대신 마시는 사람이 3잔, 4잔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1인당 360잔인가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이 365일 아닙니까? 세계 평균은 한 130잔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에. 그러면 이틀에 한 잔꼴도 안 되죠. 인구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소비가 상당히 높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면 얼마입니까? 3,000원? 4,000원?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전 요번에 일주일 동안 휴가 갔다 왔죠. 휴가라기보다도 여행 갔다 왔죠. 커피 좋아하잖아요. 제가 1,000원, 2,000원 아껴서 뭐합니까? 솔직히. 제가 10,000원, 20,000원 아껴서 뭐합니까? 그런데 습관적으로 편의점 들어갔어요. 편의점 들어가면 컵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해봤으니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큰 컵은 도시마다 틀리더군요. 1,500원 하는 데가 있고 1,700원 하는 데가 있고 큰 컵. 그러면 보온병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큰 거 받아서 넣었어요. 1,700원. 그럼 모자라요. 그러면 1,000원인가 1,200원인가 해요. 작은 것도 하나 받아요. 그래서 한 반 채워요. 그러면 꽉 차요. 보온병에. 그 다음에 반 남아요. 그럼 그것도 마십니다. 그러면 2,000 얼마예요? 꽉 채우고 남았는데도. 그러면 커피집에서 마시는 거에 반 가격이죠. 한 2,000원 아낀 거예요. 제가 그 2,000원 아끼려고 그랬겠습니까?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무서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2,000원 더 주고 커피숍을 가겠어요. 맨 처음에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세요? 당장 내일부터 하루에 커피 한 잔 줄이세요. 그러면 한 달에 주식 한 주, 2주 살 수 있어요. 외식하세요? 음식점 사업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절약을 위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의식주 중에 하나이니까. 의식주 중에 식 아닙니까? 한 달에 밖에서 사 먹는 돈 10만 원만 아끼세요. 우스워 보입니까? 그래서 2주 사세요. 그렇게 해서 모이는 거예요. 나이키 신발 신으세요? 얼마입니까? 한 10몇만 원? 20만 원 하죠? 중국제 10,000원짜리 신으세요. 좋아요. 요즘에도 중국제. 그 다음에 15만 원, 20만 원짜리 나이키 신발 신을 거 가지고 주식 사세요. 그런 식으로 나의 생활의 모든 거에 있어서 돈을 어떻게 모으는 건가 하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을 갖다가 다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쓰고도 모자라서 카드로 또 써요. 돈을 빌려서 또 쓰는 사람도 있어요. 미래 생각 없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는 돈 있죠? 그게 쌓여나가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보면 쉬워요. 내가 행동을 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행동해 보세요. 돈을 모으는 방법은 근검절약 그 딱 하나입니다. 근검절약을 어떻게 하냐? 내일을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꼭 필요한 돈만 쓰세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모으세요. 지금은 모으는 방법이 은행에 넣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는 겁니다. 주식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그게 저금이 되는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따로 드릴 것입니다. 주식 그러면 사람들이 도박이란 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저금이에요. 제로금리 시대에서는 주식이라는 것이 저금입니다. 1년에 주식 얘기 따로 할 거지만 1년에 주식을 계속 사 모아서 적립식으로 매달 사 모아서 한 5% 이익을 봤다고 칩시다. 5%요? 큰 겁니다. 그런데 5%만 수입이 아니에요. 1년이면 배당금 또 나옵니다. 배당금 3%만 칩시다. 자, 수익 5%에 배당금 3%면 8%예요. 지금 제로금리 시대에 1년에 8%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또 8% 수익이 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8% 수익이 난 것만 된 게 아니라 원금에 8% 수익 난 거 있죠? 그거까지 합해갖고 8% 수익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8%가 아니라 10몇 프로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리예요. 그 다음 해 또 8%가 나죠? 그게 또 8%가 아니라 20% 수익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수익이 나더라도. 그렇게 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모든 부자는 그 과정을 누구든지 다 거쳤어요. 근검절약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안 하면 노후에 더 힘들어집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늙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먼 훗날의 얘기로 생각을 해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 인정하시죠? 공감하시죠? 지나고 보니 참 빨라. 내가 왜 그 열심히 일했을 때 그때 돈을 안 모았나? 지금 현재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자기 노후 자금을 넉넉하게 해둔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5%밖에 안 돼요. 그 5%도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그 정도예요. 내 마음대로 600만 원, 1000만 원씩 쓸 수 있는 사람 1%도 안 돼요. 그 외의 90%는 제대로 노후 대책도 못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고 금방 퇴직하고 나이 먹습니다. 그때 되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후회합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온 결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명심을 하세요. 돈 버는 방법, 돈을 모으는 방법, 그 돈을 갖다가 불리는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그 길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그걸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세요. 근검절약을 꼭 해야 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근검절약은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거쳐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거치고 순식간에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방법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그거는 무너질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부자가 되는 길은 다 똑같은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누구든지 지나왔던 길을 똑같은 길로 걸어가서 부자가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부자 되는 거 없어요. 나쁜 짓 해서 부자 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얘기는 빼고 뭐 로또라든지 벼락부자 된다든지 이런 거 빼고 정상적인 길로 가서 돈을 버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를 막론하고 근검절약을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지금 시대에서는 주식을 사는 방향 외에는 없어요. 부동산 어떻게 삽니까? 몇 억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10만 원, 30만 원 가지고 무슨 부동산입니까? 그건 이 다음 얘기예요. 주식을 사놨다가 큰 돈이 되면 그때 얘기입니다. 돈 버는 방법, 돈 모으는 방법,
돈 불리는 방법 쉬워요. 그거예요. 그것을 실행을 하냐 못하냐 그거 차이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온 나이 드신 분들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